네,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.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투입량은 시작됐던 2005년에 약 5%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제일 최근 자료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19.4% 무려 4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. 시멘트의 원료 20%가 쓰레기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죠. 폐기물 시멘트로 만들어진 주택가 건물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이 시멘트에 어떤 발암 물질과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1호 합의 법안이 바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일명 시멘트 정보 공개법이었습니다. 국민들의 소중한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교두보를 마련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소각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 양도 아마도 줄어들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그로 인한 대기오염이 계속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혹시 우리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올해 3월 19.4% 이후에 더 업데이트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?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료. 네,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. 자, 본 의원은 지난 2일에 시멘트 생산 지역을 방문을 해서 강원과 충북 등 전국의 시멘트 생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이 시멘트 정보 공개법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시면서도 여전히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소각되는 이 쓰레기가 만들어내는 대기오염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그리고 암, 뇌질환 등 건강 위험 문제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하셨고요. 이후에는 시멘트 공장을 방문해서 제조 시설을 둘러보고 배출가스 관리 현황 그리고 SCR을 포함한 통합허가 준비 사항들을 점검을 했습니다. 제 눈으로 여전히 수많은 쓰레기가 시멘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. 이 PPT 다음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 공장 통제실에서 통제실 모니터에서 확인한 배출가스 수치가 나오는데요. 다음 장 넘겨주세요. 자, 대기오염의 주범 그리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낙스 배출 현황입니다.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수치가 낙스의 실시간 배출 양이었습니다. 282.78 ppm이 순간적으로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물론 이 기준이 초과가 되지만 법적으로는 평균치를 쓰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. 국장님 혹시 소각장의 이 낙스 배출 기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? 그러니까 저 소송보다는 훨씬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유, 알고 계셔야죠. 50 ppm이잖아요. 그러니까 소각장의 6배 가까운 낙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정말 심각하죠. 시멘트 정보공개법 공포됐잖아요. 예. 환경부가 내년 3월 21일까지 법 시행 준비를 마쳐야 되는데요. 이 법 취지에 맞게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, 구성 성분 이 모든 정보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시행령 등을 잘 준비하고 계시죠? 네,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취지에 맞게끔 지금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네. 하위 법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핵심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. 그리고 국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환경부가 이미 실내 공기 오염 물질, 라돈 그리고 층간 소음 정보를 아파트 입주민들이 알 수 있게 현관에 게시하는 시행령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저는 네.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봐요.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수치 그리고 시멘트 제조 과정에 투입된 쓰레기 종류 이 정보들을 신축 공동주택이나 건물 입구에 부착하는 시행령 같은 거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세요? 네, 저 위원님 말씀하신 탑법 사례 그리고 지금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어떤 하위 법령으로 유인 범위 이런 것들을 잘 훑어서 면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우리 이창규 회장님, 예. 부회장님, 네, 환경부가 2007년부터 강원과 충북 11개 공장 인근 주민 1만 명에 대해서 건강 영향 평가를 진행을 한 적이 있죠. 예. 34분이 진폐증 진단 그리고 932분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판정을 받았는데요.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3개 지역
81분에 대해서 7억 5천만 원 배상 판정을 했었잖아요. 근데 피해 확인 1000명 중에서 실제 보상은 81분. 판정이 났는데. 네, 1분 내에 네. 정리해 주십시오. 근데 이걸 조정안을 시멘트 업계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하셨죠. 대법원까지 가셔서 시멘트 업계가 이기셨어요. 불과 조정 금액이 7억 5천이었는데 로펌에 7억 5천 이상 쓰시지 않으셨어요? 뭐 구체적인 그 사실은 제가 확인을 네, 못했습니다. 조금 시간이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는 우리 시멘트 업계의 경우에는 특히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시점 또 쓰레기를 처음 투입하기 시작했던 시점과 지금의 시대가 다르잖아요. 기후 위기와 환경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.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요. 개선하실 의지는 있으시죠? 예. 네. 우리 자원순환국장님은 이 시행령 잘 준비를 하시고 인분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 투입된 이 시멘트 이 정보 공개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의 추진 계획 좀 정리를 해서 공감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우리 부회장님 먼길 어려운 건 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. 한 가지는 우리 업계가 만든 지역사회 공헌 상생기금 여기에 대한 불만들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? 네. CSR이다, 리워싱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좀 개선하실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예. 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무겁게 또 그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2007년 그 시절 말씀 주신 대로 그 시절과 지금의 소위 국민의 눈높이나 온도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. 그 내용을 저희가 10분 잘 이해하고 있고요. 그래서 상생기금을 통한 지역사회에 밀착된 대화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의 하나로 시작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말씀 주신 대로 지역사회에 특화된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환경부가 이 기금 운영 개선 방안 제안하시면 수용하실 의사는 있으세요? 예, 지금도 뭐 환경부와 관련해서는 SCR 등 예. 환경부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사례를 한번 참고하셔서 네네.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.